질문이 너무 많아서 액티브 ETF가 뭔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마스터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ETF 마스터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던 액티브 ETF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ETF 시장에 액티브 ETF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죠. ETF는 시장의 흐름을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액티브라는 이름이 붙으니 이게 뭐지?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액티브 ETF가 뭔지, 기존의 ETF와는 뭐가 다르고 또 뮤추얼 액티브 펀드랑은 어떻게 다른지 액티브 ETF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액티브 패시브 전략에 대해 짚어보려고 해요. ETF나 펀드는 운용사와 펀드 매니저가 나 대신 돈을 굴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잖아요. 이때 상품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액티브 전략, 패시브 전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망망대해라고 한다면 시장의 흐름은 파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날은 파도가 잔잔하지만 어떤 날은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죠. 투자자들은 이 넓은 바다에 펀드라는 배를 띄워놓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패시브 펀드는 튼튼한 닷을 가진 배와 비슷해요. 시장 흐름에 따라 닷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천천히 목적지까지 향하는 거죠. 반면 액티브 펀드는 실력 있는 항해사가 키를 잡고 있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람과 암초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기존의 패시브 ETF가 특정 지수를 추종하면서 시장 흐름을 따라갔다면 새롭게 등장한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의 판단에 의해 종목 교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질문이 아주 쇄도하네요.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액티브 ETF의 물결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ETF 시장에도 혁신 테마를 통해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헌터들이 등장했어요. 보통 알파 헌터들이라고 합니다. 주로 2030 젊은 세대들이 주축이 됐죠. 이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아크 인베스트의 혁신 테마 액티브 ETF예요. 우리나라에서 돈남 언니로 알려져 있는 캐시 우드는 2014년 액티브 ETF를 전문으로 하는 아크 인베스트를 설립했는데요. 아크 인베스트가 운용하는 7개 ETF 중 5개의 상품이 작년 한 해 동안 100% 이상 수익을 내면서 대박을 터뜨렸죠. 코로나19 이후 풍부해진 유동성, 2030을 주축으로 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풍, 미래를 선도할 성장성을 가진 혁신 테마에 대한 관심 증폭,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액티브 ETF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거죠. 글로벌 액티브 ETF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액티브 ETF AUM은 2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2020년 7월 드디어 한국에도 주식형 액티브 ETF가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채권형 액티브 ETF는 가능했지만 주식형이 허용된 건 불과 1년 전인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올해 5월 8개의 주식형 액티브 ETF가 출시됐어요. 특이한 건 이번에 출시된 액티브 ETF는 모두 BBIG, 퓨처 모빌리티, 그 다음에 친환경 기업에 투자를 하는 테마형 ETF라는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테마형 ETF를 선호하기 때문이겠죠.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국내에도 다양한 액티브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액티브 ETF 특징은 뭐다? 운용력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ETF다. 이렇게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이유는 시장 지수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이 2가지 머릿속에 콕콕 넣어두셨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액티브 ETF는 미국 액티브 ETF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미국에서는 종목 공개를 하지 않는 ETF도 있고 한 달 또는 분기에 선택적으로 종목을 공개하는 액티브 ETF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모든 액티브 ETF는 모든 종목을 매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우리나라 액티브 ETF에는 비교지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비교지수와의 상관관계가 0.7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교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반드시 담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비교지수와 ETF가 70% 이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뜻입니다. 이런 규정들은 액티브 운용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변동성을 대비하려는 목적인데요. 이 규정은 앞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미국도 2019년 6월 액티브 ETF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Non-Transparent ETF가 상장됐거든요. Great! 진짜 좋은 질문이네요. 액티브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죠. 그럼 간단하게 액티브 ETF와 액티브 공모펀드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두 상품 모두 운용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는 건 비슷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펀드와 ETF는 거래 방법이 다릅니다. 액티브 ETF는 주식처럼 장중에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액티브 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펀드를 사더라도 실제 매수나 매도는 3에서 5일 후에 체결이 되는 거죠. 또 액티브 ETF는 어디에 투자하는지 종목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액티브 펀드는 종목이 1, 2개월 후에 공개됩니다. 즉, 액티브 ETF는 ETF와 액티브 펀드의 장점을 결합해 놓은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해당 테마에 대한 리서치 기반이 풍부한 운용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펀드 매니저는 운용사가 갖고 있는 충분한 리서치 자료를 바탕으로 상품이나 운용 방법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둘째,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용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같은 테마의 액티브 ETF라 하더라도 상품마다 운용 방법이 달라요. 포트폴리오에 종목을 담는 경우도 있고 ETF를 담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섞을 수도 있어요. 국내 투자인지 글로벌 투자인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셋째, 어떤 테마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고려해보세요. 이번에 출시한 액티브 ETF는 BBIG, 퓨처 모빌리티, 친환경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어떤 테마가 가장 유망할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건 투자자분들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능한 마스터 타이거 ETF 이용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ETF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 ETF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상품에 어떠한 강력한 투자 스토리가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MOV, MOD, MOVE 이 세 가지 단어는 영어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원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접사를 붙여서 다양한 움직임에 관련된 단어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모바일, 모티브, 프로모트, 인모션 등은 단순히 물리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태를 묘사하는 포괄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방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모빌리티 산업은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이란 개념 자체를 바꿈으로써 생활 양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정도로 커다란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탈 것을 의미했던 과거의 자동차 산업을 이제는 모빌리티 산업으로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운전하느라 전화 못 받았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받기 싫은 전화를 안 받고 핑계댈 때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이 더욱더 보편화되면 이러한 핑계는 더 이상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또 다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러한 개개인의 새로 생긴 시간을 활용해서 더욱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겠죠. 이런 점에서 모빌리티 혁신은 이른바 시간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천 기술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 복합적인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퓨처 모빌리티입니다. 퓨처 모빌리티 테마가 새로운 혁신 테마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퓨처 모빌리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ETF가 바로 그건데요. 이 상품은 광범위한 퓨처 모빌리티 컨셉 중에서 크게 세 가지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수소차 테마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률이 기대가 되고요. 또 2024년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8%가 전기차로 완전히 대체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자동차 기업 중에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유의미한 약진도 괄목할 만합니다. 현대기아차는 자체 전기차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죠.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기차 플랫폼을 갖고 있어야지만 전비가 더 좋은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배터리 쓸 때와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수준을 달리고 있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셀 업계를 주도하고 있고요. 소재 업종 역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극재의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음극재의 포스코 케미칼, 동박의 일진 머터리얼스나 SKC가 대표적이죠. 우리나라는 글로벌 수소차 시장 점유율과 연료전지 보급률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ETF는 이와 같은 전기차, 수소차 밸류체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카메라 모듈, 전장 부품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ETF는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플라잉카 및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플라잉카는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자동차인데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컨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실제 저희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을 만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아주 활발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UAM, 그러니까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줄여서 UAM,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 UAM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돼서 한 2035년쯤 됐을 때는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팀 코리아라는 협의체를 지난해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UAM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죠. 노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일단 인프라나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꼽히는 노선은 서울과 김포 노선입니다. 그 노선은 한강을 따라 달리는 그 노선이죠. 지금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가는 것보다 이 UAM이 자율주행으로 가는 것들이 훨씬 더 기술적으로 안전합니다. 왜냐면 자동차는 다양한 장애물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고요. 현재까지 아직도. UAM은 피할 게 비둘기밖에 없습니다. 새 이런 거밖에 없죠. 그래서 그 여객기의 오토파일럿처럼 굉장히 안정성 있게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ETF는 이와 같은 UAM 밸류체인,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하드웨어 부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ETF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대한민국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전기차, 수소차의 61%, 전장 부품의 23%, 통신, 우주항공의 10%, 자율주행의 3%, 그다음에 공유경제 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기업 비중이 84%, 코스닥 기업 비중이 16%로 대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ETF는 비교 지수를 FN 가이드 퓨처 모빌리티 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 지수를 토대로 펀드 매니저는 이 비교 지수보다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상품은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 ETF입니다. BBIG란 단어 이젠 익숙하시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의 앞글자를 딴 BBIG는 지난해 투자 시장에서 가장 핫한 단어였는데요. 이번에 출시한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 ETF는 글로벌 BBIG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팬데믹 이후 주식시장은 기술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뉴 이코노미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도 기술주는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중심이 바로 글로벌 BBIG 산업이죠.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 ETF는 나스닥백과 글로벌 BBIG를 각각 50%씩 담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성장주를 기본 포트폴리오로 해서 그 위에 글로벌 BBIG를 알파 엔진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BBIG 컨셉의 ETF에 각각 동일 가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개별 주식이 아니라 다양한 ETF에 투자한다는 건데요. EMP 펀드처럼 폭넓게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해당 ETF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얼마나 분산이 잘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IT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헬스케어, 자유소비재, 소재, 산업재 등에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국가별로는 미국을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유럽, 일본, 한국 순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200개에서 300개 이상의 기업에 분산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 중 탑 10 비중은 30% 수준으로 제한을 시켜서 분산 효과를 더욱더 키웁니다. 최근 국내에 다양한 주식형 액티브 ETF가 설정됐는데요. 대부분의 상품이 퓨처 모빌리티, 그다음에 글로벌 BBIG 혹은 BBIG 테마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투자의 개념이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준비하는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지금 운용사에서도 투자자들이 맘 놓고 오래 투자할 수 있는 ETF를 내놓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투자자들이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ETF, 즉 강력한 투자 스토리가 살아있는 ETF를 제공하는 것이 운용사의 의무이자 목표니까요.